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 종목들에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갈 텐데요. 내 종목이 궁금하다,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종목 상담 지금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51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2050포인트 위에서 지속적으로 흐름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죠. 장 초반보다 장 초반 2040, 현재 포인트는 2050선입니다. 일단 갭 띄우면서 출발했고 하락 반전 코스피는 없었습니다. 종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상존하면서 오늘 시장 잘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주고요.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1,426억 원 비교적 강하게 파는 가운데 기관은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35.28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공방벌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대로 638부터 634까지 빠진 뒤에 하락 반전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반전을 하긴 했는데 상승폭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2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이 삽니다. 어제는 1,900억 원대를 샀는데 오늘은 840억 원대를 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측면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지금 완화 기조가 펼쳐진다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화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전문가들은 지금 구름대가 한 1,180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이 분위기 그대로 간다면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덕분일까요?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빨간불 켜진 종목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아모레주의, 현대해상, YG엔터테인먼트, 웅진싱크빅, 마지막으로 우진비엔즈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웅진싱크빅부터 만나봅니다.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웅진싱크빅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으로 2,6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에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진행된 웅진코웨이 인수 본 입찰에 넷마블과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넷마블이 본 입찰에 깜짝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넷마블의 입찰 소식에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거란 기대감에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웅진싱크빅과 웅진 모두 오늘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오늘은 보험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현대해상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현재 전날 대비 7.17% 올라서 26,150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LAT 강화를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 LAT에 의한 책임 준비금이 급증할 거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숨통이 좀 트인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요구해 왔는데요. LAT 강화가 1년 연기된 만큼 책임 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대해상을 비롯한 손해보험주와 생명보험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아모레G입니다. 아모렉 퍼시픽그룹은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0% 이상 떨어져서 6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최저가는 63,200원입니다. 아모렉 퍼시픽그룹이 전환상환 우선주를 활용한 유상증자에 나섰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은 아모렉 퍼시픽 주식 매입에 쓸 예정인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아모렉 퍼시픽의 지분 확대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유증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의 움직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모레G는 하락하는 반면 아모렉 퍼시픽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미생물 농약과 미생물 비료 사업을 하는 우진비엔즈입니다. 전날 대비 6.78% 상승한 3,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는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12시를 조금 앞두고 급등했습니다. 최고가는 4,005원입니다. 우진비엔즈가 브라질 업체와 유해 해충 방제 제품 개발에 기술 지원과 수출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MOU는 사탕수수에 서식하는 유해 해충을 방제하는 제품에 관한 건데요. 브라질이 전 세계 사탕수수 생산 1위 국가입니다. 우진비엔즈의 친환경 미생물 제품이 브라질 현지 제품과 비교해서도 높은 방제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우진비엔즈는 자사 제품을 브라질 전체 사탕수수 재배 면적 중 10%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날 대비 3.18% 상승했습니다. 24,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24,950원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루이비통은 5년 전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한 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버닝썬 사태로 YG의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전망도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에는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이번 상환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YG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YG를 둘러싼 논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날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큰데요.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좀 하락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수단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보이자 경기 민감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원자재주들이라든지 화학주, 조선주, 철강주 등의 흐름이 정유주들과 함께 좀 나타나면서 그나마 거래소에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의 어제 투자 발표 이후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주들도 일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어제 강한 반등 이후에 오늘 좀 눈치 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역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들도 함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오늘 뭐 중국 관련 기대를 좀 실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 정도는 좀 강세입니다만은 면세점들 좀 눈치 보고 있고요. 화장품들도 좀 눈치 보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냥 시장을 주도했던 헬릭스미스와 신라젠, HLB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메지온까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급 바이오 섹터주들의 순환매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에 낙폭이 워낙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형급 종목들 위주로도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2020선대를 지지선대로 해서 2050선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종목들이 좀 차별화가 심하고요. 등락이 좀 엇갈리고 1위 1비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매매함에 있어서 한 종목만 꾸준히 갖고 있으신 분들 많이 힘들고요. 빠르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크게 낙폭만 확대하지 않는다라면은 향후에도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거래소 쪽에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오전에 이 종목을 좀 골라놨는데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올라 있어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항공주들 상당히 좀 많이 부진했었고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에 뭐 경영권 분쟁 얘기들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뒤에 다시 또 주가가 많이 눌린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낙폭도 상당히 커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조양호 회장 사망한 지 한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 지나가게 되면 일단 상속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죠. 상속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상속세를 납입해야 되는데 현물로 대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으로 대납을 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높이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반도건설이 또 4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이 뭐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주식으로 대납하고 나면 당연히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주주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KCGI하고 또 4대 주주로 떠오른 뭐 반도건설이 야합할 수도 있겠고 뭐 중간에 있는 델타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진칼에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불을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29,000원 정도가 매수가로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수정을 해서 3만 원 아래권에서 좀 접근해서 분할로 좀 보신다라면 어떨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35,000원 정도 돌파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는 한 4만 원 부분까지도 상승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능력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알맨 박철순입니다. 자, 오랜만에 양대지수가 시원하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양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오늘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와 같은 대형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아쉽게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상승폭을 좀 제한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아직은 무역 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외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자, 실적 시즌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역시나 실적이 받침이 되고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베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바로 또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한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코인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코인테크는요,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 8월 5일 날 상장이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은요,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매출처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이긴 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석유화 또는 제약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정 자동화를 구축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전방산업 최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공정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2차 전지에 대한 매출액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세계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 구축 설비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인테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가 거의 없고요. 따라서 신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가장 높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전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요. 후공정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본의 무라타와 같은 대표적인 후공정 기업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인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공정과 후공정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지만 전공정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이 전공정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에 맞춰서 전공정 매출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코인테크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점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산업은요, 본격적인 카펙스 사이클이 내년부터 올 것이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차 전지 산업 대규모 증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 전방 산업이죠. 뭐 LG화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대형 기업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전방 산업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코인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도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정책적으로 배기가스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핵심 재료인 2차 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2차 전지의 자동화 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코인테크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코인테크는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노하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죠. 뭐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 인도, 헝가리, 뭐 베트남 등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시장을 안정적으로 개척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년부터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되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실적 성장폭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도 살펴볼게요. 자,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요, 제어 설비 우수성을 확보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2차 전지 자동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경쟁사가 있긴 있죠. 하지만 코인테크가 왜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시장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느냐면요. 자, 2차 전지는요, 사업의 특성상 다른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뭐 화재라든지 폭발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안정성이 입증된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출신의 연구진들이 기술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 나왔고요. 그쪽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제어 장비 쪽을 담당하셨던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신뢰감 쪽에서 신뢰감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믿고 수주를 맡기는 거겠죠. 자,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 가능성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매출 다변화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자동화 설비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엄청난 실적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두 번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클린룸 장비를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다가 클린룸까지 더해지게 되면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이 두 사업이 양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만이 아니라 클린룸 사업 쪽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강점이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이라든지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을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당연히 철저히 회피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코인테크는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지만 성장폭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 있고요. 순이익도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코인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일단 코인테크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도별로 실적을 좀 보시면요. 2016년도부터 올해 가이던스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전체 이제 실적을 봤을 때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달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자, 실적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베팅처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투자자로부터도 상당히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수급을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코인테크의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자, 기관들이 현재 9월 26일부터 단 한 차례도 제외하지 않고 순매수세가 이어져 왔고요. 자, 외국인들도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안정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앞으로 수급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자, 강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수급도 강점이지만요. 자, 일단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생산 인프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초반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강력한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공정화 시스템 쪽에서는 코인테크가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그리고 안정적인 거래처, 그리고 성장 동력을 미리미리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를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테크와 관련된 공시를 먼저 살펴보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가 어떻게 보면 이 공시 내용만 보더라도요. 상당히 강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9월 24일 날 공시 내용을 보면요.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을 했습니다. 코인테크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5일 날 상장된 이후에 지금 다시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요.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그만큼 회사 미래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어제였죠. LG화학 콜란드 법인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자동화 장비고요. 지금 규모는 한 25억 정도 규모인데요. 실제로 지금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역시나 LG화학 같은 전방 산업에서 2차 전지 설비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계약을 따온 기업이 코인테크라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주가 추이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인테크 공시를 봤고요. 다음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시 내용을 보여드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선업종이죠.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공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에 대한 수주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와줬습니다. 뉴스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요. 두 가지 공시가 동시에 오늘 나와줬는데요. 자, 하나는 이제 초대형 LNG선을 2척 정도 이제 수주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잠수함도 한 척을 이제 수주를 한다라는 공시가 동시에 나와줬습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업황이 부진했지만 최근 들어서 실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실적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거죠. 따라서 지금 실제로 최근에 뭐 국내 빅3 조선사를 보면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또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우조선해양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면서 종목이란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단기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조선업종들은 특히 빅3 같은 경우는요. PBR 다 1배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저평가 매력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저가 매수세 유입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기대를 하셔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내년까지 보시면서 주가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종목은요. 제너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셈입니다. 자, 제너셈의 최근 차트를 보면요.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한 10% 넘는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8월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주가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너셈의 최근 공시 내용을 보면요. 역시나 실적과 관련된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좀 나와줬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발 1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6%대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재성 공시긴 하죠. 왜?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큰 비중의 매출액을 발생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장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재무제표와 최근 공시 내용들을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너셈 같은 경우 사실 올해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까지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 흐름을 보였던 아쉬운 종목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지금 10월 들어서 수주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지난 10월 1일이었죠. 10월 첫 번째 날에도요. 중국 기업과 48억 원 규모의 EMI 유닛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매출액 대비해서는 한 16.8% 정도 되는 비중이라고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자, 10월 달에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된 시점이죠. 그런데 4분기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수주 공시가 2건이나 나오면서 작년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갓 시작한 4분기에 가장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제너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전까지는 흑자 전환을 한 이런 실적 대비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추이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제너셈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자, 제너셈은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시 나왔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표 기업과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도 입을 수 있는 종목이 제너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공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 내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공시가 나온 기업들은 항상 체크하셔서 매매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하고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옵션 반기를 지난
하루가 됐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지금 뭐 최근 보름 동안에 어제의 옵션 만기를 염두한 포지션 싸움이었거든요. 개인들은 상방 쪽에 배팅을 좀 많이 했었고 외국인은 풋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풋 매수를 많이 강화했었고 한편으로는 풋 매도를 하면서 해지 상황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은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선물을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선물 매수를 많이 강화한 가운데 옵션 만기 때 전후로 해서 선물을 매도로 하면서 지수 컨트롤을 했죠. 어제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들은 완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포지션 변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시장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런 협상의 기대감 때문에 나오는 상승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또는 유예냐 노딜이냐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제 스몰딜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스몰딜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빅딜이 돼버리게 되면 시장을 크게 글로벌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과에 대한 예측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나올 것을 생각하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냥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셨고요. 이에 맞는 종목들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네. DB 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지요. 그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며 연산이나 논리 작업 등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은 90나노급부터 0.35 미크론급까지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설계에 맞춰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및 소비 가전 제품에 내장되는 전력 반도체, 또 터치스크린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각종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상우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해외 영업을 위해서 미국 법인,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비메모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나선 가운데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을 탐지해 나가면서 동사 역시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고 있고 순이익도 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2,135억 원, 또 영업이익은 45.5% 늘어난 49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빅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어떤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또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사물 인터넷 등 다품종, 소량, 수요 위주의 8인치 파운드리 업황도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800억 원대 또 5년 연속 유지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3분기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도 상승하는 부분, 1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실적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중에 오늘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7.4%나 올랐고 상승하기 이전에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을 발굴해서 넘겨드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17,000원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17,700원을 설정했는데 불과 600원, 7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표가를 수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17,700원이고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면 월봉상 구름층 상단에 걸리는 자리가 17,700원짜리입니다. 17,600원부터 17,700원. 이 자리는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저항에 부딪히고 눌림목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700원으로 선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15,300원, 15,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영인 프론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영인 프론티어는 항체 제조 및 항체 신약 개발,
생명공학 관련 과학기기 판매를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항체를 개발을 하고 또 제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항체 분야에서 2000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는 HUPO, 곧 휴먼 프로테온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프로테오믹스, 곧 인간 단백질 지도 프로젝트의 항체 공급 핵심 파트너가 됐고요. 이 밖에도 세계적인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국내 병원, 학교 등에 항체를 공급하고 있어서 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 시나 메르스 발생 때 관련 장비 및 제품들의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위험군의 바이러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B 프론티어라는 독자적인 항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2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신약 개발에는 항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신약 개발이 지속될수록 동사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배아줄기 세포와 유전자 가위 연구의 허용 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예측 가능할 경우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아줄기 세포와 유전자 가위 연구를 허용하면서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동사의 계열사 영인과학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대용량 유전자 주입기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이나 동식물 세포에서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서 유전체 교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 있는 기술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프론티어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이는 저항대가 주봉 20주선 1,800원짜리가 있고요. 또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기준선 자리를 전환선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저항이 없는 흐름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또 월봉상에서 큰 흐름을 기대하기 전에 지금 저항대가 주봉상에 20주선에 1,800원, 그 다음에 기준선 자리 11,300원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은 어느 정도 가볍게 돌파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주봉의 기준선 자리인 11,300원짜리까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9,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DSK가 되겠습니다. DSK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DSK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 및 메카트로닉스 관련 정밀 시스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FPD라고 하는 이 평판 디스플레이 및 태양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등 또 여러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의 핵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업계 중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 2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영업이익률 10%도 유지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률 20%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매출액은 1,179억 원, 영업이익은 223억 원입니다. 현재 시총은 2,400억 원이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영되고 있는 현 시총 2,400억은 지금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된 것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자회사 프로톡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회사 프로톡스에 대한 지분을 68%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소위 보톡스라고 있죠. 보톡스의 이제 전 임상 시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회사 프로톡스가 개발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프로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임상 시험을 곧 종료하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사 측의 얘기에 따르면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조와 비교해서 제형과 성능이 개선된 고순도 4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고 있다 하면서 내년 임상 시험을 시작으로 2023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와 안정성 등에 대한 업체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증받은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로톡스가 보유한 균주는 홀스트레인 균주로 최근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97% 일치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 후에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초저 확산형이어서 기존 제품보다 월등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톡스 개발과
상용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12,55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5% 상승하고 코스닥 전체의 지금 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1%까지 하락을 하였는데 지금 다음 주에 보시면 프로톡스라는 회사 공장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임상 시험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되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지금 13,000원을 설정하도록 하는데요. 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구름층 상단에 걸리는 자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13,000원에서 13,100원 사이가 되는데 그 자리를 뚫고 가려면 어떤 강력한 호재성 뉴스라든지 공시가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월봉상에 걸리는 자리는 이제 저항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우 팜투 테이블 조금은 생소한 종목을 지난 시간에 단기 추천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 날 추천드리고, 근데 100원 정도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2%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동우 팜투 테이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2위의 6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6개 기업들 중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흑자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경쟁사인 하림이나 마니커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동우 팜투 테이블은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돼지열병 여파로 인해서 가까운 이웃인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육류를 수입을 했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육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동사도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 또 돼지열병 이슈가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돼지에 대한 수요보다는 동사의 그런 그 육계 닭과 관련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좀 하락 반전한 상태이지만 지금 2차 상승을 다시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중요한 흐름은 오늘 지금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일봉 20선의 자리를 좀 제대로 안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4,400원이고 주봉상에서는 주봉 5주선을 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4,360원입니다. 종가상으로 봐야 되겠는데 4,360원을 유지하는지 못하는지 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현재 상태 4,300원대로 유지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사이에 그 4,300원대를 깨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추가 하락에 불가피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종가 마감이 4,350원 위에서 마감을 한다거나 월요일 날 4,350원 위에서 출발하는 상황이 돼서 다시 일봉의 20선과 주봉의 5주선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또 상승 추세를 걸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그 저평가된 종목은 분명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100억인데요. 매출액이 2,500 나오고 영업이익이 170억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중기적인 방향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4,300원대 매수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우 팜투 테이블 리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짧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세 종목 중에서 좀 DSK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DSK 자회생 프로톡스에서 9개월에 걸친 전윈상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메디토스라든지 휴젤 또는 휴원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보톡스 관련 시험에서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부분도 기대감이 있어서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세 종목 중에서 DSK를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DSK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 로고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7% 빠진 상태입니다.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는 뭐냐면 동사는 이제 오가노이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연구팀에서 세계 최초로 폐암 오가노이드 배양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와 더불어서 어제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중이 19% 올랐다가 지금은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6%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특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접근을 할 때에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임상 3상을 HLB처럼 통과를 했다거나 또는 어떤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수출 계약을 맺었다거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거나 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 상승을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에 의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 급등했던 것이 크게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종목뿐만 아닙니다. 기타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과 관련된 것, 또 기술 수출과 관련된 것, 실질적인 그런 기업의 성장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단지 뉴스에 불과한 것은 급등하고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유념하셔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종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8664번님 오르비텍 종목입니다. 4,85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오르비텍 종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은 방사선 또는 원자력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 남북 경협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4일 전이죠. 4일 전에는 월요일 날 주가가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 하락을 하면서 동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그리고 목금 이렇게 저점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일목균형표 상에서 보시게 되면 구름천 하단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상승 부분에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은 갭 하락을 한 월요일 갭 하락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60선, 120선 그리고 20선 차례대로.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갭 하락을 했던 그 출발 지점 4,700원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매수하셨던 자리 4,800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4,800원까지 기다렸다 그 원금만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4,700원 부분에 전량 매도하는 전략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현재 상황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3,800원을 깨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3,800원을 깨면 3,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절가는 3,800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최종 목표가는 바로 매물대 하단인 4,7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기술적 분석으로 가격대를 잡아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CTK 코스메틱스 6299번님의 종목이고요. 16,65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네, 16,650원에 매수하신 CTK 코스메틱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매수 단가가 아주 높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종목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3월 달에 28,000원대부터 흘러내린 종목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거래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거래량도 6,800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죠. 차트상의 흐름만 본다 그러면 지난 9월 달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45도의 각도로 이렇게 흘러냈던 상황에서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 최근에 14,300원을 기록했던 저점이 저가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되게 되냐면 전저점이 14,300원을 깨버리게 되면 또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300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깨버리게 되면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현재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유지하면서 횡보 14,000원과 15,000원 사이의 횡보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제 하락은 마무리되었다라고도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단기 상승은 20%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가 17,000원짜리 그리고 일봉에서 60선짜리가 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도 일봉이 60선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선은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14,300원을 깨면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766번님의 CTC 바이오 6,600원의 비중 5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CTC 바이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8,9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동사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의 8,900원대 그 자리는 당연히 매도로 대응을 했어야 될 자리고요. 만약 그 전에 사셨다면 지금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9월 23일 주간에 주봉의 60선을 정확하게 만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주봉 60선 자리가 8,600원 자리였습니다. 8,600원 자리에서 만나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나 지금은 저가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봉상의 60선을 견조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상승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상승 때 저처럼 보여줬던 급등의 그런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일봉의 20선과 120선이 같이 만나는 자리 6,7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방 지지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6,7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5,500원을 깨게 되면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500원을 잡으시고요. 6,7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32번님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127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종목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목은 이제 크루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대북 관광주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한창과도 비교가 되셨겠죠. 한창도 이제 크루즈 사업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 남북 경협주가 지난 월요일부터 하락을 하면서 동사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저가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고, 단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한창이라든지 아난치라든지 대명 코퍼레이션 이 같은 대북 관광주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같은 관광주들이 저가 하방 지지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현재 가격에서 쉽게 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에도 제한이 될 거예요. 갭 하락했죠. 지난 10월 4일 날 금요일 날 1250원대부터 갭 하락에서 빠졌는데요. 단기 상승을 했을 때는 기준선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1200원이거든요. 1200원대까지의 상승. 그러니까 1200원 부근이 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050원대에 1050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1200원대 전량 매도하면서 나오는 전략이 좋겠고, 다만 이제 990원을 깨게 되면 또 하락이 열려버립니다. 하락 공간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990원 손절 라인을 기억하시고요. 단기 상승 목표치는 1200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이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종목만 오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 들어와 있고요. 4,500원 매수가에 10% 비중이다. 프리지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대표님, 이 국제약품은 어떻게 할까요? 네, 국제약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진단해드리면서 일봉상계 기준선까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1,200원짜리까지. 근데 국제약품이 어제 상승이 4,6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정확하게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7%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됐어요. 오늘은 또다시 4%까지 상승하고 밀리죠. 이처럼 계속해서 윗골이 달면서 빠진다는 얘기는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국제약품은 지금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기준선을 한번 터치하고 밀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기준선이 저항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요. 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주봉상의 또 기준선까지의 상승을 다시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는 4,500원대거든요. 4,500원대, 그 다음에 4,700원대 이 자리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시게 되면 4,700원을 통과하게 되면 5,800원까지 상승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가져가시고요. 그 자리는 4,150원, 4,150원을 기억하시고 손절로 대응하시되,
지금 단기적으로 4,500원, 4,700원 뚫어버리면 궁극적으로는 5,800원까지도 열려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5,8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 5,800원 선까지 가보자라고 해주셨고요.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예상 체결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50선 아래로 살짝 내려왔네요. 2048.57, 1%대의 상승은 여전한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41부터 2053까지 올라온 뒤에 지금 장중 조정이 고점 대비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오늘 잘 달리고 있고요.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 유효하고요. 외국인 기관 가치 매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달리고요. 네이버까지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현대차만 조정을 살짝 받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LG화학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모두 빠지는데 낙폭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조금 생겼는데 지금 633선까지 밀렸습니다. 장중에 이 정도 밀렸는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 띄우면서 출발한 뒤에 633까지 빠진 건 오늘의 저점 부근이네요. 살짝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0.18% 정도 하락입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 수준으로 오가던 지수가 장 후반에 밀리는데 일단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상승폭 둔화되거나 하락 반전을 했고요. 낙폭이 조금 커진 상황도 보입니다. 그리고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가 오늘 해결이 좀 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이 사태는 저녁 늦게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해서 장중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살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HLB도 살짝 낙폭이 생겼고요. KMW 빠집니다. 하지만 CJENM, 펄어비스는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지금 9%대의 하락이고요. 메디톡스, 휴젤 모두 빠지고 SK머티리얼즈까지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일단 장 초반보다는 이번 주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듯한 모습인데 오늘 시장 코스닥이 조금 아까워 보이긴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기관 외국인의 동시 매수세를 좀 등였고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다 둘 주체 다 매도에 동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보합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아무래도 어제 옵션 만기를 두고 코스피 쪽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반발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 내부적인 이슈가 없이 미국장의 등락에 따라서 등락을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모멘텀은 뚜렷하게 오늘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존재했습니까? 네, 먼저 상승 모멘텀을 보면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중 협상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스몰 딜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멘트가 쏟아지면서 사실 장중에 또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스몰 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빅딜 이외에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일 협정에 사인을 할 경우에 스몰 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입장을 좀
변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스몰 딜에 대한 입장이 좀 나오면서 증시는 그래도 좀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락 모멘텀은 이제 우리 내부육을 좀 보면 10월 수출 동향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을 보면 역시 감소하는 폭이 약 8.5%. 역시 이번 달도 굉장히 수출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1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을 하방 압력으로 좀 넣는 부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같이 작용하는 가운데 오늘은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좀 더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섹터, 하락 sek터 오늘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섹터가 오늘은 코스피 위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계속되는 조정 이후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에서 이후에 프로그램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후발 업체들,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의료정밀 쪽으로 마이너스가 좀 나오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는 IT, 바이오,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반면에 프로그램 메모리 압력을 좀 그동안 강하게 좀 받았던 업종, 후발 업종에서 은행 업종과 철강금속 건설 업종 등이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시락 딥시락할 개연성이 좀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옵션 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선도 업종과 중대형 업종 위주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81% 오르며 2044선에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29% 하락하면서 632선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7원 40전 내리면서 1188원 80전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조정받는 기계 섹터 들어왔는데 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제 짚어주셨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기계 섹터와 관련돼서 갑론을박이 좀 치열합니다. 주도 섹터가 아니다 하더라도 8월 이후에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전체적으로 후발 업체라 하더라도 은행이나 건설, 철강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 이후에 대반락을 좀 겪고 있는데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약하게 나왔고 이 반등 이후에 조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기계 업종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계 섹터는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계업종인데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 시간에도 다뤘듯이 전체적으로 업황이나 정부정책 수혜가 기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에 따라서 단기 조정권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기계 섹터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쪽은 이제 건설 장비 쪽인데 사실 건설 장비 쪽은 건설업종의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덩달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흐름이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설 장비와 관련된 기계업종들은 중국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부분도 중국에서 10% 내외의 매출액 증대가 지금 기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에서 똑같은 수치 비슷하게 10%에 가깝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발 호재를 국내발 악재가 잡아먹음으로써 거의 보합권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장비 쪽으로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답보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대를 많이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플랜트 기자재 쪽인데 사실 중동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큰 이슈화가 됐습니다.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이슈를 얻고 주가가 반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이 이후에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랜트 기자재는 사실 기대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발 모멘텀이 아닌 해외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플랜트 기자재에 관련된 부분은 중국의 추격을 염두에 두면서 전체적으로 기대 수위를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전력기계인데, 사실 전력기계 같은 경우는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업종이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이 기계 섹터가 가진 모멘텀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전체적으로 기계 섹터는 우하향하는 추세선에서 상당히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월달 저점에도 바닥권에서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량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저점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이 기조에서 하단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 경기가 특히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제조업과 관련된 국가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무역 지표부터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수준은 지금 경신한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과 관련돼서 기계 산업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 이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저가 공략을 좀 노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빠르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적어도 이 부분의 저점을 확인하고 전방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는 기계 업종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서는 섣불리 접근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번 물러나서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지켜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상당히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좋고 펀더멘탈적으로도 한번 좀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매수를 보면 레벨업에 대한 부분과 이 전체적으로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은 대부분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턴어라운드보다는 레벨업 되는 종목 쪽에 상당히 집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의 지금 입맛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좀 생소한데 사실 기술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선박용 위성 통신 수신 안테나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위성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위성 통신을 했을 때 쓰이는 이 통신용 안테나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붙는 종목인데 특히 이제 글로벌 위성 통신 업체인 인마색과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통신 선박 통신에서도 초고속 위성 안테나에 대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박용 위성 안테나가 오메가 10메가 정도의 아주 다시 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초고속 해상 위성 통신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 인공 통신업체인 인마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공격적으로 지금 위성 통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어에 관련된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올 것이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요. 매출액이 지금 2016년 700억대에서 지금 올해는 한 1,300억대로 4년 연속 매출액이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영업이익도 2017년 70억대에서 올해는 130억대로 영업이익도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좀 좋게 성장하고 있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지금 현재 레벨업 되는 종목에 선별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이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30만 주 가까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9월달 지금 10월달 접어들면서 한 달 정도간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었고요. 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 기간 조정되는 구간을 강하게 우상에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보다는 고점에서 상승해서 레벨업 되는 종목이 훨씬 주가 등락률이 좋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좀 해보실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그렇게 강한 상승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레벨업 되는 구간까지 홀딩하는 전략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살펴볼 만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해주실 말씀 있죠? 네. 역시 삼성국 종목이 장 후반 이후에 장 종료 이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인텔, 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보합권일 때 카카오 오픈 치치도 내일의 종목 삼성공에 미리 공개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 미리 공개된 분들은 보합권에서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 있고 가격적인 대응 부분도 충분히 세워드렸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치치도 내일의 종목 삼성공에 접근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오늘장 내일장에서는 역시나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어지러웠던 글로벌 증시들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 주말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